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설 관련된 기초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 짓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기초 세미나의 내용은 결국은 돈을 어떻게 벌고 그 번 돈을 어떻게 회계로 인식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결국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추정하는 거다 보니까 이 향후 이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PF라던가 아니면 EPC에 관련된 내용들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어떻게 돈을 버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해관계자는 총 4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시행사, 그리고 이거를 지어줄 수 있는 시공사,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최종적으로 집을 사주는 수분양자, 이렇게 4개의 이해관계자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번호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땅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을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이렇게 내가 구상하는 걸로 지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공사 도급 계약을 맺는다 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을 맺게 되면은 이제 대충 윤곽이 잡힌 건데, 문제는 뭐냐? 공사를 지을 돈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이때 지을 돈은 없다 보니까 이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립니다. 그래서 2번 대출로 가게 되죠. 대출 계약을 맺는데 문제는 뭐냐? 금융기관이 시행사에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신 보증 좀 서달라 라고 해서 시공사가 이와 관련해서 신용공여라고 하는 보증을 서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은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착공을 하고 나서 대부분 분양을 하죠. 그래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제 청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수분양자는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돈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가지고 4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거나 혹은 시공사에게 공사 대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완공 때까지 다 지어지게 되면은 수분양자들은 집키를 가지고 떠나게 되고, 시행사들은 남은 돈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 시공사는 뭘 했냐라고 하면은 지어주고 돈을 받았죠. 사실상 이 공사 대금이 시공사가 받는 돈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그림으로 우리가 살펴보자 라고 했었을 때 번호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일단 스폰서가 출자를 해서 시행사 SPC를 만들죠. 그래서 SPC를 만들었지만 이건 정말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보니까 먼저 토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내가 이걸 사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업부지 매매 계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찾아가냐 라고 하면은 인허가 기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인허가 기관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뭐 몇 층 용적률 몇 프로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인허가 받는 동시에 시공사에게 찾아가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인허가와 봉사 도급 계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건 뭐냐 라고 했었을 때 돈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대출 약정을 맺고 대출을 빌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이 SPC가 뭐 보증을 살 만한 것이 없다 보니까 시공사가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료를, 즉 보증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빌려온 돈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7번 토지 대금을 납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토지 대금을 납부하고 이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가지고 온 토지를 가지고 이제는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8번 일단 분양자에게, 수분양자에게 팝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통해서 분양 대금을 납입을 하면은 이 대금이 9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거나 혹은 시공사에게 공사 대금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남은 돈의
남은 돈은 이제 사업이익으로서 SPC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SPC는 최종적으로 스폰서에게 배당을 하고 해산함으로써 없어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지만 사실은 이 앞장에서 보았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지어줄 사람을 찾고 누군가가 사줄 사람을 찾고 누군가가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완공까지 시키면 돈을 버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빨간색으로 칠했다시피 공사 대금을 받아감으로써 돈을 버는 겁니다. 즉 건설회사는 지어주고 돈 받는 구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건설사의 이익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항상 뉴스를 볼 때마다 이 분양 가격과 건설사의 이익을 결부시키는 내용들이 많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봤을 때 그거는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라고 했었을 때 원가 부분인 토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부대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개발 이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설사의 몫은 어느 부분이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건축비죠. 그래서 건축비에 이제 건축 마진을 녹인 것이 건설사의 몫이 되겠고, 그걸 우리는 대부분 도급 현장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출 총이익률, GP 마진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약 한 15% 내외, 지금은 조금 상황이 어려워서 10%에서 15% 사이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분양을 통해서 얻은 개발 이익은 누구한테 가냐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은 시행사의 몫입니다. 만약 건설사 이꼴 시행사, 즉 건설사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판매해서 돈을 버는 구조라면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개발 이익까지도 건설사 몫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자체 현장이다 라고 불리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마진이 GP 마진 기준으로 20% 이상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도급 현장 기준으로 건설사에 대한 마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사이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건설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